주택을 사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득에 맞게 낼 것인가, 이 갭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요, 그 부동산을 접근을 할 때 실거주로 접근을 할 때와 투자로 접근하는 그냥 간단한 가이드를, 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간단한 가이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요, 실거주 집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찾는다고 하면요, 시세적으로 볼 때는요 한 30%에서 지금 한 20% 정도 사이에 고가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가 빠진 집들을 한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그 빠진 집 중에서 아무 집이나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이슈가 있어야 되고 호재가 있어야 되고 입지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 중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본금 당연한 거 아니냐. 예, 종잣돈이 있어야 되죠. 개인적으로 최소한 5천에서 1억이라는 자금들이 우선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을 마련을 못하는 거 아니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금이라는 부분들을 없이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편집자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투자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했나?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는 종잣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집을 2채를 불렸습니다. 대단하죠. 아직도 20대인데. 근데 예금으로 빨리 현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맞벌이 부부라면은 한 사람이 저금을 하고 한 사람이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지금의 행복을 조금은 뒤로 미루고 나중에 있을 현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절제를 통해서 종잣돈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종잣돈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자금들이 모인다고 하면은 실거주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형 평수에 입지적으로 3억 미만짜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한 4천 정도가 있어도 만약에 실거주에 대한 부분에 자금들이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잣돈, 자본금이 필요하죠. 예, 이 자본금은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이거 없이 영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요, 금융 비용의 기준들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금융 비용을 얼마나 지출할까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면요, 지금은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사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책 모기지론이 꽤 있죠. 그리고 대출 금리도 정책 모기지로는 낮죠. 그리고 생애 최초로 대출을 한다고 하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최대 LTV 80%까지 적용을 하죠. 그리고 DSR도 예전에는 특례보금자리가 적용이 좀 되지 않았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물건들, 그 대출도 나오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신생아 특례에 대한 대출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출 금리를 2%대로 할 수 있는 대출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비용을 얼마나 지출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내 대출에 대한 부분의 금리를 고려해가지고 정책 모기준을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금융 비용 자체를 내 소득에 맞게 얼마를 낼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40% 정도 정도를 대출의 금융 비용으로 쓴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영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 대출을 받으셔서 독이 아닌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에 대한 기준들은요, 영끌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실거주면 조금은 무리를 해도 상관없지만요, 소득 대비해서 내가 한 40% 이상의 금융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면은 조금의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가격과 거주에 대한 요건들을 입지 선정의 기준과 직장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자본금과 대출이 결합해가지고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입지를 선정하는데 이 입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내 직장과 우선 상관없이 주요 직장과 연결이 되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우선 선택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직장과 가까운 곳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본과 대출에 맞는
연결되는 아파트들을 일자리 중심에서 한번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으면 서울의 주요 일자리랑 연결되는 분당선, 신분당선, 뭐 신안산선, GTX 노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셔서 거기에서 내 가격에 맞는 물건들을 쭉 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내 직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실거주니까 직장과의 교통의 1시간 이내의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성도 봐야 됩니다. 투자성은 상급지는 역세권이 아니라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상급지의 역세권이 아닌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조금 아니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송동 같은 경우도 뭐 사근동이라든지 용답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그래도 뭐 행당이라든지 응봉이라든지 이런 데서 역세권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뭐 그런 거는 상급지니까는 역세권이 아니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급지 정도 되면은 역세권 혹은 역세권 이슈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조금 유리합니다. 만약에 실거주 집을 찾는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가는 게 좋고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좀 필터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필터링 하면요. 가격대에다가 평수에다가 금매까지도 필터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기준에 맞게 해서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해서 내 거주와 상관없는 지역, 내가 원주에 사는데 원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안동에 사는데 안동에만 머물면 안 되고 실거주는 작은 돈으로 깔고 있다고 하면은 별도의 투자처를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 지자체에 옮겨가지고 투자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갭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갭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수요가 중요한데요. 수요가 되게 높은 지역, 그게 어디냐?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이 조금 유리합니다. 전세 수요가 높다는 거는 일자리랑 연결이 편할 수 있는 데죠. 예를 들어서 뭐 구리라든지 다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별내선 8호선이 내년 내후년도에 이제 확정이 돼서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데는 만약에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가격들이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가 탄탄하게 붙을 겁니다. 전세 수요가 지금 교통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가 많이 붙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면 전세 수요는 더 붙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투자할 때는 눈여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 수요가 좋은 곳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경기 남부 같은 경우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전세가율이 조금 높아요. 예, 높고 일자리 신분당선으로 연결이 잘 되잖아요. 이런 데가 전세가율이 높은데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는 것이 서울의 주요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는 곳이 전세 수요들이 많고 전세가율이 조금은 높은 지역들이 있다면요. 거기가 투자처로서는 좋은 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들 그 다음에 전세가가 빨리 올라가는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전세가가 올라가면 역전세 맞지 않냐? 지금은 전세가가 많이 낮아진 시점에서 조금 올라가는 추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저점에서 조금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화의 과정을 가는 거고 아마도 전세가는 이제 역전세의 어떤 흐름들이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많이 소진이 될 건데 그 소진되는 시점이 되면은 아마도 전 고점을 많이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전세가가 1, 2월 달보다 시세가 조금 높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기회로 조금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슈가 가시화된 호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건의 변화 아니면은 지역의 변화. 지역의 변화는 역이 변한다든지 뭐 그런 거고 그다음 물건은 아까 밑에 있는 것처럼 정비 사업과 리모델링 이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슈가 가시화되는 호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광명 같은 경우는 철산하고 뭐 지금 하안동하고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올리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들이 있는 지역들은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종상향 이슈거든요. 2종을 3종으로 바꿔버리면요. 그 3종이 되면은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하고 결합해서 사업성이 일어나거든요.
뭐 그런 이슈가 확인된 지역이고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그런 데는 투자 목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뭐 광명의 종상행 이슈를 얘기했지만요. 여기에는 똑같이 물량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202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물량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은 현금에 대한 여력들을 연끌을 하거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이런 호재들을 보는 게 낫겠죠. 광명을 예를 들인 거고요.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 이제 정비 사업이나 리모델링 이슈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리모델링과 정비 사업 이슈가 많은 지역은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가 좀 일부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영등포에 저는 제가 보니까 좋은 물건이 있고 성동구도 나쁘지 않아요. 뭐 기타 뭐 노원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서초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아파트가 예비 아파트로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요.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게 절차들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관리 처분인가 이후의 물건들 리모델링 이슈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이 좀 통과되고 심의까지 건축 심의까지 간 것들을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특정 물건들을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정비 사업과 리모델링 이슈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한 호재와 이슈, 그다음에 물건의 변화에 대한 호재와 이슈 이런 부분들이 결합을 하면요. 긴 호흡을 가져가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정상화의 과정에 있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전 고점을 뚫지를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와 물건의 변화 지역의 변화, 물건의 변화, 시기적 변화를 잘 활용을 하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끝까지 가보지 않는 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의 관점들을 배제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는요, 원래 단기적으로 하면요, 급해지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배제하고 우선은 장기적으로 가고 단기도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역전세가 일어나고 전세가를 높게 받았는데 이것들을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내가 돈의 한도 현금 보유 여력들이 많이 없다면은 이거를 또 팔아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역전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역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왔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2018년 19년도에 한번 맞고 2023년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기가 왔을 때 저도 어느 정도 현금들을 조금 보유해 놓고 지금 시장들을 조금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보면요. 항상 실패할 확률들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성공할 확률이 8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은 뭐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만큼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투자의 목적을 좀 잡지 말고 우선은 장기적으로도 보존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투자의 목적과 실거주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짧게 그다음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